만약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전달해야 하는데 주위의 모든 눈과 귀가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30년대 일제의 철통 같은 감시망 아래에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서로 소통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꺾이지 않는 투지와 지혜, 그리고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숨 막히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암울한 시기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와 숨 막히는 감시 체계 아래 놓였습니다. 거리는 칙칙한 색감으로 물들었고 어디를 가나 일본 헌병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 민족을 옥죄었죠. 이처럼 철저한 감시망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 간의 소통을 그야말로 절박하고 필수적인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작은 쪽지 하나, 귓속말 한마디가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서울의 지하 밀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동지들, 멀리 상하이 임시정부의 고독한 청사에서 밤늦도록 조국의 소식을 염원하던 이들 모두에게 연결은 곧 희망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소통의 끈이 끊어진다면 독립운동은 방향을 잃고 각계격파 당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 한마디의 말이 독립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 한 통조차도 혹은 멀리 떨어진 동지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지시 사항조차도 일본 헌병들의 매서운 눈과 귀를 피해갈 수 없었으니 말이죠. 모든 우편물은 검열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의 모임은 감시받았으며 심지어 작은 대화조차도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계획이 누설되거나 자금줄이 막히거나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조차 알 수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독립운동의 동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더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처럼 암흑 속에서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숨 막히는 압제 속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었을까요? 이 절박한 물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험할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난관 속에서 그들은 어떤 지혜와 용기로 이 어둠을 헤쳐나갔을까요? 이처럼 암흑 속에서 오직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숨 막히는 압제 속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었을까요? 이 절박한 물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탐험할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림자 속에서 치밀한 전략을 짜고 목숨을 건 통신망을 구축했던 이름 없는 설계자들이 있었죠.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불씨를 전하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스파이 영화처럼 긴장감 넘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꺼져가는 독립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는 생명줄을 이어나갔습니다. 만약 이 생명줄이 끊긴다면
독립운동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었으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 어떻게 하면 헌병의 눈을 속여 중요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듯 위장한 평범한 편지 속에 독립운동의 중요한 지시를 숨기려면 어떤 기발한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상인이나 쌀 배달부 혹은 약재상으로 위장한 이들이 있었죠. 이들의 손수레나 짐꾸러미 안에는 때론 독립운동 자금이, 때론 중요한 작전 계획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평범한 물건들, 가령 낡고 오래된 책의 특정 페이지에 화학약품으로 글씨를 새겨 넣거나 만년필 심 속에 극소형 필름을 감추는 식의 아이디어도 활용되었죠. 심지어 국제우편 시스템도 그들의 치밀한 전략에 주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직접 발송하는 대신 중국 상하이나 미국 하와이 등 해외 거점을 경유하는 복잡하고도 위험천만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한편의 편지가 태평양을 건너 돌고 돌아 독립운동가의 손에 쥐어지는 동안 그 안에는 정교하게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평범한 가족의 편지인 척했지만 특정 단어의 첫 글자만 모으면 중요한 지령이 드러나는 식의 암호문이나 미리 약속된 특정 문장을 통해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통신은 때로는 낡은 다방의 한 구석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이 눈빛만으로 교환하는 신호, 신문이나 잡지 사이로 은밀히 건네지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독립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죠.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밀한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은밀한 별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미리 약속된 신호를 남겨두는 방식도 흔히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점의 특정 책꽂이에 특정한 책이 놓여 있거나 혹은 특정 페이지가 접혀 있는 것으로 다음 접선 장소나 시간을 알려주는 식이었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립운동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같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멀리 떨어진 동지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또 국내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치밀하고 용감한 연락책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수적이었죠. 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은밀한 통신망을 구축하며 일제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발각되면 독립운동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서로를 믿고 독립의 염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독립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헌신했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략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략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숨 막히는 순간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독립운동의 명운을 가를 한 통의 메시지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전해지던 극적인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1930년대 중반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의 중대한 의거를 위한 자금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꺼져가는 독립의 불씨를 되살릴 생명수와도 같았죠. 하지만 일제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했고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는 20살간 넘은 청년 김동진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상인으로 위장했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독립 염원을 품고 있었죠. 동진의 임무는 중국에서 마련된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엽정 구러미 속에 교묘하게 숨기고 또 낡은 한복 저고리 안감에 촘촘히 꿰매어 넣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게임의 마지막 조각처럼 이 자금은 특정 의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는 만주를 가로질러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순간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동진이 탄 기차가 국경 검문소에 멈춰 섰을 때 차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을 훑으며 한 명씩 짐을 뒤지기 시작했죠. 동진의 심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상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마침내 헌병이 동진의 좌석 앞에 섰습니다. 헌병의 날카로운 시선은 동진의 낡은 보찜과 차림새를 훑어내렸고 이내 수상한 점이라도 발견한 듯 그의 한복 저고리 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동진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독립운동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죠. 그는 침착하게 헌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소인이 보잘것없는 행상이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도 있사옵니까? 헌병은 짐을 대충 휘젓다가 엽전 꾸러미를 발견하고는 투박한 손으로 몇 개를 만져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엽전이었지만 그 안에는 독립의 염원이 담긴 귀한 자금이 숨겨져 있었죠. 다행히 헌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엽전을 내려놓고는 다음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순간의 충격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동진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는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어 약속된 접선 장소인 경성 시내의 한 허름한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다방 안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이곳이야말로 비밀스러운 독립운동의 거점 중 하나였죠. 그는 미리 정해둔 암호를 주고받으며 약속된 인물에게 자금을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금을 받아든 동지의 눈빛에는 절박한 희망과 함께 깊은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목숨을 건 용기가 드디어 독립의 불씨를 지펴 올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처럼 죽음을 넘나든 한 통의 메시지 혹은 한 푼의 자금은 단순한 정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굳건한 의지이자 언젠가 찾아올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동진처럼 이름 없이 그림자 속에서 헌신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고뇌와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의 발자취는 우리 역사 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